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가져온 논문은 Rotate in Paint Complete for Generalizable Scene Reconstruction이라는 제목의 논문인데 이번 이크라 24년 이크라에 나왔고, 그리고 이 논문의 저자분들은 모두 뉴욕에 있는 삼성 AI 센터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입니다. 우선은 발표 순서는 논문 목차를 따라가는데, 마지막 디스커션 부분에서 논문에서 밝힌 리미테이션도 있고 또 제 개인적인 궁금증에 의문 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자분 소개부터 하자면은, 저자분 같은 경우에는 미네소타 대학교를 나오셔서 지금은 삼성 AI 센터에 계신 것 같고, 출판하신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3D 리컨스트럭션이나 3D 비전 쪽에 관련된 분야로 주로 연구를 하시고 출판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주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RGBD 센서를 통해서 이제 로보틱스나 AR 같은 분야에서 3D 리컨스트럭션이 주로 많이 사용되게 되는데, RGBD 센서 같은 경우에는 RGB 이미지와 그리고 뎁스맵 둘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3D 복원에 좀 용이하다는 점에 있어서 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의 문제가, RGBD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한 장의 이미지를 찍게 되면은 그 뒷부분에 있는 뎁스 정보는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정보를 복원을 하려면은 좀 그 부분이 제대로 복원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 보이는 그런 부분도 좀 잘 복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씬을 돌리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잘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논문의 목표 역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 장의 RGBD 이미지 씬에서 다른 뷰포인트, 다른 부분을 예측을 하여서 좀 더 많고 다양한 오브젝트가 있는 복잡한 씬에서도 3D 복원을 잘 하자는 것이 이 논문이 풀고자 하는 문제이고, 그리고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인페인팅, 2D 이미지 인페인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RIC라는 이 논문의 메소드 순서를 좀 정리를 하자면은, 우선은 씬을 돌린 뒤에 이거를 프로젝션을 하고, 프로젝션을 하게 되면 앞에 나왔던 이미지처럼 좀 비어있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비어있는 부분을 마스킹을 하여서 인페인팅을 진행을 하고, 인페인팅을 진행한 뒤에 복원된 이미지에서 다시 뎁스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릴레이티드 워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씬 리컨스트럭션이 연관된 선행 연구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은 다양한 연구들이 있는데, 좀 이전의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오브젝트 하나를 복원하는 데 집중을 하기도 하는데, 오브젝트 하나를 복원을 할 때에도 뭔가 새로운, 학습 중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카테고리의 오브젝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잘 복원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MCC 방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새로운 오브젝트가 나오더라도 좀 잘 복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씬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독립된 어떤 오브젝트를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씬을 복원하기엔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RIC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한 씬을 복원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논문의 메소드에서는 인페인팅 방법을 사용을 하였는데, 인페인팅 방법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하고 또 핫한 분야이다 보니까 이전의 겐 같은 분야도 있고, 그리고 또 이후의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도 있는데, 달리 같은
좀 핫한 모델도 있고, 아무래도 이 논문에서도 인페인팅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인페인팅 다리를 가져다 썼고, 그리고 또 워낙 핫하다 보니까 이런 아키텍처보다는 이런 결과를 보면은 텍스트를 입력했을 때 이미지를 되게 잘 생성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을 사용을 했다 하여서 인페인팅을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텍스트를 입력했을 때 3D를 생성해주는 태스크도 관련 연구라고 볼 수 있는데, 왼쪽의 그림처럼 매직 3D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를 주면은 뭔가 새로운 3D 모델을 생성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조금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어떤 지오메트릭한 정보는 복원을 하지 않아서 지오메트릭한 정보가 중요한 점에서는 쓰기 좀 어렵다는 점이 문제였는데, 오른쪽의 리얼 퓨전 같은 경우에는 지오메트릭한 정보도 같이 고려하여 복원을 하여서 좀 더 그럴듯한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쪽으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들도 보았을 때 모두 오브젝트 단위로 복원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오브젝트만 복원을 하기 때문에 좀 다양하고 복잡한 씬을 복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 논문이 풀고자 하는 문제를 제시했을 때 처음에 생각했던 게 너프인데, 너프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 논문에서도 너프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긴 했는데, 너프 같은 경우에 런타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 논문이 풀고자 하는 태스크와 비교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너프도 좀 잘 복원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소드로 넘어가게 되면은 RIC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페인팅 스텝과 뎁스 컴플리션 스텝, 그리고 마지막으로 씬 컴플리션 스텝으로 씬을 복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게 되면, 우선 인페인팅 스텝부터 보게 되면은 인페인팅 스텝에서도 단계가 나누어져 있는데, 우선은 회전하고 프로젝션 하는 단계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우선 RGBD 이미지가 I와 D로 같이 주어지게 되면은 이 RGBD 이미지를 포인트 클라우드 쪽에 다시 디프로젝션을 하여서 포인트 클라우드 쪽에 RGB 정보를 주고 난 뒤에 그 씬을 원하는 카메라 뷰포인트로 돌려서 다시 이미지로 프로젝션을 하면은 여기 있는 그림처럼 돌아간 다른 뷰포인트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처음에 찍었던 이미지에서 보이지 않았던 정보 같은 경우에는 좀 손실되어서 이미지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복원해야 하는 부분으로 마스킹을 하여서 그 부분을 복원하는 것이 인페인팅의 스텝의 주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른쪽 위의 그림도 이 스텝을 통해서 나오게 된 마스킹된 부분과 뎁스 이미지인데, 이쪽 뒤쪽 부분이 많이 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논문에서는 Surface Aware Masking이라는 마스킹 방법을 제안을 하였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우선 위쪽이 SAM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그림인데, 여기에서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은 SAM을 적용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검은 픽셀 부분을 마스킹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 어떤 뚜껑 옆에 이미 채워져 있는 것이 보이는데, 사실 이 채워져 있는 부분을 마스킹하지 않고 복원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처럼 제대로 복원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이유가 뎁스를 회전하여서 다시 프로젝션해서 이미지를 얻었기 때문에, 회전을 하였을 때 뒷부분에 이미 테이블이 있어서 테이블 때문에 그 부분이 마스킹이 되지 않았는데, 사실은 원래 이런 테이블 같은 부분도 마스킹이 되어서 다시 복원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알려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그냥 SAM을 사용하지 않으면 발생을 하기 때문에 SAM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SAM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왼쪽에 밝혀져 있는데, 우선 왼쪽보다 오른쪽으로 다시 정리를 하여서 보면은, 우선 포인트 클라우드가 생성되어 있는데, 각각 이미지 픽셀 단위로 카메라에서부터 해당 픽셀을 지나도록 하는 광선을 쏘아서 해당 포인트 클라우드로 가도록 광선을 진행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포인트 클라우드로 메쉬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카메라를 회전했을 때 해당 메쉬가 가려지게 되면은 그 메쉬 부분은 버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메쉬를 통해서 버려지고, 그리고 살릴 부분은 살린 뒤에 나온 빈 픽셀 같은 경우에 그 해당 픽셀을 2D 인페인팅 마스크로 채택하게 되어서 채워야 할 부분이라고 마스킹을 하는 방식이 SAM이며, 앞에서의 SAM이 적용이 되지 않았을 때는 병의 오른쪽 부분이 테이블이 이미 있어서 해당 부분은 마스킹하지 않고 인페인팅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보를 전달하였으나, SAM을 적용을 하였을 때는 이쪽 부분도 마스킹이 되어서 이쪽 부분도 인페인팅 할 수 있도록 좀 더 정보가 고쳐져서 전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페인팅 같은 경우에는 DALL-E 2를 그대로 사용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 논문을 읽기 전에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부분을 채웠을까 좀 궁금증이 많이 들었는데, DALL-E 2를 그대로 사용을 했다고 해서 좀 약간 김이 식은 느낌도 들긴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DALL-E 2가 이렇게 잘 채워주는구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DALL-E 2를 사용을 해서 인페인팅을 한 결과이고, 그리고 바로 뎁스 컴플리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뎁스 컴플리션 같은 경우에도 회전을 해서 회전한 부분에 뎁스 정보도 있고 그리고 이미지도 있는데 컴플리션을 어떻게 했을까 좀 궁금했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 CVPR 2018년에 나왔던 뎁스 컴플리션 논문이 있는데,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뎁스 컴플리션을 했다고 메소드에서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앞에서는 메소드가 좀 간단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쪽 CVPR 2018년 뎁스 컴플리션 논문을 보면은, 이 논문 같은 경우에도 컬러 이미지에서 노멀 맵과 그리고 바운더리를 예측하게 되는데, 이 논문의 메인 아이디어는 노멀 맵을 복원을 하여서 뎁스를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인데, 노멀 맵을 따라서 갈 때 경계 부분에서는 노멀 맵을 뎁스를 예측하는데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주요 아이디어이며, 그래서 노멀 맵을 예측을 하고, 그리고 바운더리, 오클루전 바운더리도 같이 예측을 해서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뎁스를 복원하는 태스크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논문도 이 방식을 그대로 썼다고 밝히고 있었으며, 그리고 로스 같은 경우에도 크게 설명되어 있지 않고 그냥 위의 식을 따라서 했다고 되어 있어서 좀 찾아보니까, 이 D 같은 경우에는 디스턴스를 구하는데 두 개 사이의 그라운드 트루스와 그리고 예측된 뎁스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로스이고, 그리고 ES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밑에 있는 부분인데 주위 근처의 픽셀과 비교를 하여서 얼마나 비슷한지를 영향을 구하는 로스이고, 그리고 EN 같은 경우에는 예측된 뎁스와 노멀 맵 사이를 내적을 해서 컨시스턴시를 구하는 로스이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예측된 오클루전 바운더리의 영향을 웨이트를 준 것인데, 바운더리가 예측되는 바운더리 확률에 따라서 웨이트를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이 논문에서도 자세히 설명이 안 되어 있고 파라미터도 2번 논문을 그대로 따랐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텝인 씬 컴플리션 부분을 보면은, 이제 하나의 씬을 복원을 했으면 계속해서 여러 개의 뷰포인트를 예측을 해서 전체의 씬을 복원을 해야 하는데,
그런 태스크를 수행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뷰포인트를 복원을 할 때 정의를 해야 할 부분이 아까처럼 뷰포인트를 옮기게 되면은 안 보였던 픽셀 같은 경우에는 가려지게 돼서 정보가 손실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보이는 픽셀을 컨텍스트 픽셀로 정의를 하여서 전체 픽셀 중에 컨텍스트 픽셀이 몇 개인가를 통해서 대문자 C라는 수치를 구하도록 하였고, 이 수치에 따라서 뷰포인트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선은 포인트 클라우드의 뷰포인트를 결정할 때 포인트 클라우드 전체의 평균을 구해서 해당 부분을 중심으로 잡고, 그리고 초기의 카메라 위치를 이용해서 그 중심과 그리고 초기 카메라 위치를 반경으로 사용을 하여서 전체 구를 만들게 되고, 뷰포인트를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정의했던 C 값에 C 스타라는 컨텍스트 스레숄드를 정해놓고 해당 스레숄드에 가까운 부분을 뷰포인트로 정하게 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좀 정보가 많이 손실되지 않고 많이 남아있는 부분에는 C가 0.81로 계산될 수 있고, 그리고 뷰포인트를 많이 옮겨서 좀 많이 손실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0.41로 나오게 되는데, 씬을 생성할 때 이런 픽셀들이 많이 손실되지 않도록 해서 뷰포인트를 정해서 전체 씬을 복원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뷰포인트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각각 생성될 때마다 인페인팅을 해서 인페인팅을 통해서 복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인페인팅을 할 때에도 컨시스턴시를 유지를 해야 하는데, 이쪽 부분에도 필터링을 적용을 해서 컨시스턴시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단은 하나의 뷰포인트에서 나온 포인트들이 1cm 반경으로 봤을 때 다른 두 개의 뷰포인트랑 비교를 했을 때 1cm 내에 그 포인트가 있다면은 그 포인트는 유지를 하는데, 그 포인트가 없다면은 그 포인트를 버리는 식으로 하여서 인페인팅 각각의 뷰포인트를 인페인팅을 함에도 컨시스턴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험은 총 4가지의 모델을 베이스라인으로 사용을 하였는데, 우선은 다 대체로 오브젝트를 복원하는 방법들입니다. 우선 CON부터 살펴보면은, CON 같은 경우에는 스팔스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넣게 되면은 덴스하게 씬을 복원하는 태스크를 수행을 하고, 코어넷 같은 경우에는 멀티 오브젝트를 복원하는 태스크를 수행하며, 쉘넷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오브젝트를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센터 스냅 같은 경우에도 씬을 복원을 하는데 씬 내에 있는 오브젝트 위주로 복원을 하는 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으로는 3D 리컨스트럭션 위주의 매트릭을 사용하였는데, IOU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겹치는가를 나타내는 매트릭인데, 여기에서 3D 포인트 클라우드끼리 비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복셀라이즈를 한 뒤에 얼마나 겹치는가를 계산을 하였고, 그리고 샴퍼 디스턴스 줄여서 CD라고 하는 매트릭은 두 개의 포인트 셋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하는 매트릭인데, CD 같은 경우에는 순서에 따라서도 여기에서 민 부분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 각각 다른 매트릭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S 그라운드 트루스가 S 스타이고, 그리고 예측된 복원된 포인트 클라우드가 그냥 S인데, 두 가지를 비교할 때 그냥 S가 먼저 있으면은 이게 얼마나 그라운드 트루스와 비슷하게 복원이 되었는가를 나타내며, S 스타가 앞에 있으면은 그라운드 트루스의 쉐이프가 얼마나 커버 되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F 스코어도 사용하였는데, F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 트루스와 복원된 포인트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와,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그라운드 트루스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두 개를 하모닉 민을 사용하여서 F 스코어를 사용하였고, 그리고 F 스코어 1%라고 되어 있는데, 1% 같은 경우에는 그 반경의 임계값을 주어서 해당 안에서 나타나는지를
나타내는지를 1%로 표현합니다. 결과를 보면 우선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IOU나 F스코어나 다른 성능들이 좋게 나왔는데, 수치는 좋게 나왔는데 우선은 오른쪽의 씬을 복원한 모습을 보면은 확실히 다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위주로 복원을 하거나 좀 복잡한 씬을 복원할 때 잃어버리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RIC 같은 경우에는 씬을 복원을 하였을 때 오브젝트랑 좀 잃어버린 부분 없이 잘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RIC를 봤을 때 우선은 각각 다른 데이터셋으로 복원을 한 부분인데, 새로운 뷰포인트로 진행을 했을 때 우선 인풋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클라우드에 손실된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데, 리컨스트럭션을 하였을 때는 이 부분이 좀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셋에서도 마스킹을 한 뒤에 복원을 하였을 때 다른 뷰포인트에서도 복원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필터링을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실험도 있었는데, 필터링을 사용을 하였을 때가 좀 더 성능 개선이 있었으며,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뷰포인트를 정하는 부분이 나왔었는데, 앞에서 뷰포인트를 몇 개를 써야 복원이 되는지가 잘 안 나타나 있어서 좀 브로까지 찾아보니까 실험 결과가 있어서 가져오게 되었는데, 우선은 V 같은 경우에는 뷰포인트의 개수이고, C 스타는 컨텍스트 스레시홀드의 임계값인데, 이렇게 임계값과 뷰포인트를 설정을 했을 때 10개의 뷰포인트로 복원을 하고, 그리고 임계값을 0.4로 설정했을 때가 가장 성능 CD 스코어가 낮게 나와서 가장 성능이 좋게 나왔는데, 이 결과도 봤을 때 12개의 뷰포인트를 사용했을 때도 사실 0.047로 성능이 비슷하긴 한데, 뷰포인트가 늘어날수록 런타임 계산도 늘어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적은 뷰포인트를 사용을 하는 게 맞다고 밝히고 있었으며, 그리고 또 스레시홀드 같은 경우에도 0.4가 가장 실험 결과가 좋았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약간 의문이 들었던 게, 스레시홀드를 높게 해서 좀 컨텍스트가 컨텍스트 픽셀 비율이 많은 것을 선택을 하면은 좀 더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잘 복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기에서도 0.4가 좋다고 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디스커션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논문에서도 실제로 밝히는 것도 다리2를 이용해서 제너레이션을 하는데, 다리2가 항상 리얼리스틱한 결과를 생성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어떨 때는 언리얼리스틱한 결과를 생성하게 되어서 좀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컨텍스트 픽셀이 많이 없는 경우에는 복원을 했을 때 잘 복원이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뷰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원래 뷰포인트에서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좀 잘 복원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논문에서 밝히고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논문을 보면서도 생각했던 게, 이게 다리2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예 뭔가 새로운 환경이나 아니면은 다리2도 잘 복원을 하지 않는 새로운 도메인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잘 작동할까 의문도 들었고, 그리고 앞에서 릴레이티드 워크에서도 너프랑 비교해서 런타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너프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실제 런타임은 얼마나 걸릴지도 좀 실험에서 없어서 궁금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인페인팅을 한 뒤에 포인트 클라우드만 복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뷰포인트에 대한 이미지, RGB 이미지도 복원을 하기 때문에 RGB 이미지를 복원을 했을 때 이거를 비교를 할 수 있는 매트릭은 따로 없었을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논문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도, 이 모델 자체가
달리 2라는 인페인팅 모델에 좀 의존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될지도 좀 의문이 들었고, 그리고 메소드도 달리 2에서 인페인팅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